저는 지금 순환기내과 이 교수진 중에서 이제 가장 젊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여러 우리 환자분들을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가 교육을 열심히 해드려서 이제 보다 건강한 삶을 보다 오래 저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가슴 통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의외로 이제 이게 정말로 병원을 가야 될 통증인지 이런 것을 감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환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쉬운 용어로 제가 풀어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가슴 통증하면은 이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길 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 아주 위험할 것 같은 이런 분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이제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이 이제 급성 심정지 환자일 텐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순서대로 좀 중요한데요. 이제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그동안은 이제 정말로 맥박이 안 뛴다면 이제 흉부 압박을 해주는 것이 생존율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가량 이제 분당 100회 정도 속도로 가슴을 한 4, 5cm 정도 들어가도록 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119 대원들이 오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세 단계 간단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단계인데요. 요게 이제 행해졌을 때는 이제 갑자기 쓰러진 환자분이 정말로 큰 이제 합병증 없이 살아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보시는 AED라고 써 있는 이런 키트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런 걸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흉부 압박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심장의 리듬을 확인하면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이제 흉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게 협심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로 제가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중에서 어떤 흉통이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환자분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2번. 2번 한 2분 있으시고 3번. 네, 3번도 한 15분 정도 계시고 다음 4번.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4번을 정해 주셨는데요. 4번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장 협심증일 수 있고요. 대개 이제 오른쪽 가슴 통증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다른 골격계 질환으로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흉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장 근처 부위를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해부도인데요. 보면 이제 뼈도 많고 신경도 많고 혈관도 많고 뭐 여기저기 싸고 있는 게 많아서 이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말씀하신 3번, 4번에 해당하는 영역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원인으로 인한 흉통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옆으로 가슴 옆으로 식도가 지나가고 기관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번 부위에 있던 흉통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랑도 흔히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 질환을 살펴보면 이제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폐색전이거나 폐기종이거나 뭐 이런 이 심장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잘 알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이런 경우들에는 심장 원인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갑자기 흉통이 막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등산을 하거나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흉통이 심하게 발생했을 경우, 또한 이제 추운 날씨에 왔더니 갑자기 흉통이 발생했을 경우, 이럴 때는 특히 심장 원인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증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제 뭐 짓누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통증, 이제 뽀개지는 듯한 통증, 아니면 이제 운동하거나 물건 들을 때 유난히 숨이 차고 흉통이 오고, 혹은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에 대한 의심 증상을 정리를 해보면 운동 시나 정신적 긴장이 심할 때 흉통이 오고 대개 가슴 중앙 부위에 오고 왼쪽 팔이나 목으로 전이가 되고 한 2분, 5분 정도 지속이 되고 차가운 날씨나 식사 후에 아침 시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안정시 조금 쉬고 있으면 또 5분에서 10분 이내에 흉통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아진 게 아니고 원래 협심증은 그런 양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한번 이런 증상으로 방문했던 분들은 또 생기면은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투여를 해보세요 이러고 혀 밑에 녹이는 약을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흉통이 5분 이상 지속되는데 그 설화정을 넣었더니 싹 좋아졌다 이러면 이게 이제 병이 치료가 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협심증이었구나 이러고 병원에 와야 되는 그런 소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증상이면은 협심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바늘로 좀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이제 뭐 한 1초, 2초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 숨을 크게 쉬면 시원해지고 운동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휴식 시에만 발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세를 변화할 때 이렇게 자세를 변화하면은 골격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발생하는 통증,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골격근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오래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질환의 진단을 바꾸는데 초기 이런 증상은 안정형 협심증이라 그러고 이게 진행됐을 때는 불안정 협심증, 거기서 더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불안정 협심증부터를 우리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단계에서는 예전에는 운동만 할 때만 아팠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 시작하고 1, 2분 아팠었는데 10분 이상 지속되기 시작하고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고 의식소실이 오고 이런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미국에서는 15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심근경색 환자가 한 3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이 진단이 안정형 협심증일 때 진단되는 것과 이제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화하고 나서 진단이 되는 것과는 이 사망률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합병증도 더 심하게 오겠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심장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을 먹여 살리는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피가 안 가게 되면 이 엄청 우리 몸에서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 근육이 다 이제 괴사가 되고 썩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혈관들이 잘 혈액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T로 보시면 이렇게 혈관만 분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좌주관동맥, 좌전하행지, 좌회선동맥, 우심실동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3개의 큰 혈관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잔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와 국도로 얘기를 해서
1번, 2번, 3번 고속도로, 뭐 혹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혈관은 반드시 좀 안 막히게 개통을 시켜줘야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상동맥에 만약에 안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협착이 오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중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협착이 와서 이제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혈관 안에 보는 초음파로 보면 이 구멍 조그만 검은색 부분 말고 그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다 노폐물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동맥은 이런 노폐물 쌓인 게 전혀 없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위험 인자가 있을수록 점점점 비정상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이런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그 외에 이제 비만, 운동 부족, 뭐 가족력, 스트레스 이런 게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진행하다가 보면 저기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동맥경화 부분이 파열이 돼서 터지면 혈전이 달라붙는 것인데요.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이렇게 염증이 진행하다가 확 터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혈전이 모여서 꽉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그 뒤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다 이제 괴사가 되는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좁아졌을 때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완전히 갑자기 꽉 막힌 경우에 심장 근육이 괴사될 때가 심근경색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막힌 부분을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풍선으로 저희가 시술로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다시 피가 잘 가도록 개통할 수 있는 관상동맥 재개통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환자,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저희가 이제 피 검사랑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10분 이내에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 심혈관 센터 이제 의사에게 연락이 되면서 약물 치료를 30분 이내, 중재 시술을 60분 이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심장 혈관 촬영실에 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초 혈관으로 통해서 이제 거기에만 이제 천자를 해서 심장 쪽으로 저희가 와이어나 카테터 같은 기구들을 넣어서 이제 시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여기 이제 바늘 찔리는 게 오른쪽 동맥에 손목 동맥에 이제 바늘 찔리는 정도의 이런 관 하나만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 관상동맥에 이렇게 저희가 물감을 쏴봤을 경우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좁아진 관상동맥 조형에서는 아까 보신 사진처럼 이렇게 혈관에 피가 잘 안 흐르는 좁아진 부위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풍선 확장술을 먼저 해서 이 스텐트가 지나갈 길을 확보하고 이런 그물망,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이 스텐트를 그 풍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플라크들을 밀어내고 혈관을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런 통로를 확보하는 이런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트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스텐트에서 이제 약물이 스스로 방출이 되는 이런 약물 방출 스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텐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다시 협착이 오는 재협착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 후에 아주 깔끔하게 피가 잘 흐르는 사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변이 너무 여러 군데고 너무 심해서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스텐트가 도저히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수술은 막힌 부위 뒷부분으로 이제 새로운 혈관을 이어주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가슴을 다 절개하고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이상 하게 되는 수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만약에 전형적인 협심증이면 괜찮은데 애매한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나요?
해서 이제 애매한 증상으로 오시는데 너무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이 운동할 때만 더 증상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운동할 때만 심전도가 바뀌는 이런 양상을 잡아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상동맥 CT 검사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고속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있고, 이제 해기학 검사로 인해서 스펙트라는 검사를 하면 약물로 부하를 시켜서 저기 보이는 보라색 부분이 피가 잘 안 가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런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진단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막힌 건 뚫어주는 이런 스텐트 재개통술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사망률도 올라가지만 이미 이제 심장 근육들이 많이 손상을 받으면 잘 뚫어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받은 이런 부분의 심장 근육이 얇아지고 커지고 이러면서 심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잘 뚫어줘도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스텐트에 혈전이 끼지 않도록 하는 항혈소 판재, 그리고 이제 스텐트 넣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또 이제 이런 플라크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고지혈증 약, 그리고 이제 이 데미지를 좀 받았을 경우 이제 이 손상된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이제 심부전 약, 이런 약들은 평생 복용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항혈소 판재의 대표적인 이제 아스피린, 그리고 플라빅스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2개 쓰는 분도 있고 1개 쓰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평생 스텐트를 넣으신 분들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우회로술, 동맥 혈전증, 대동맥 확장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제 반드시 평생 아스피린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냐? 평생이고, 또한 이제 수술을 중간에 다른 부위에 해야 되거나 이런 출혈이 위험되는 시술을 할 때는 며칠 중단하고 다시 써야 되는지 여부를 의사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인자를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흡연, 그리고 비만, 이상 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은 대표적인 5가지 위험인자라서 반드시 흡연 같은 것은 중단하고 다른 질환은 관리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스텐트를 안 넣은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 중에는 이런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변이형 협심증은 돌연변이 할 때 그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이제 흡연하는 남성, 그리고 이제 한국인, 일본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위험인자라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주로 새벽에 갑자기 발생하고 전날 음주 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연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운동부하 검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협심증과 다른 이유는 이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가 이게 쥐나듯이 경련을 일으켜서 수축하는 증상을 오고요. 그래서 이 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조영술을 하면서 약물 유발을 시켜서 이 좁아드는 이제 혈관을 확인을 해야 진단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약물 유발 검사를 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오그라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이렇게 진단이 되면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위험 유발인자들을 다 이제 중단하는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협심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운동 시에 특히, 그리고 이제 가슴 중앙부 이 흉통이 이제 쥐어짜는 듯하게 오게 되고, 차가운 날씨 식사 후 이럴 때도 진행이 되고 쉬면 좋아지는 양상이 있고, 다음과 같이 협심증과 심근경색, 변이형 협심증을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바늘로 찌르거나 오른쪽 통증이거나 이런 자세 변화 시 통증은 이제 협심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요약해 보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